대장동 개발업자 중 한 분입니다. 배당금을 또 많이 받은 걸로 언론에서 보도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이따가 또 돈 얼마 벌었는지 다 물어봅니다. 네. 변호사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은 저희 모르시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 대장동 관련 이슈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잖아요. 네. 그때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다 그 기사들을 보셨나요? 기사들 많이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따가 뭐 할 얘기가 많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언론 보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렸더니 솔직하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그냥 본인들이 바라는 얘기를 쓰고 있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에게는 이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이슈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저희가 예습하고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비닐봉지 속 체육, 오랜만에 매불쇼를 찾아주셨습니다. 봉지욱 기자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이시네요. 근데 되게 이제 심각한 게 원래 남욱 변호사가 지난주쯤 나왔어야 되는데 네. 매주 금요일 날 보니까 재판이 있고 문제는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남욱 변호사의 폭로는 안 한 게 됐습니다. 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자 폭로를 열심히 했는데 그 오마이에서 네. 딱 하나 나온 것 같던데 보니까.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 김종훈 혼자 썼어요. 네, 김종훈 혼자 단독이라고 붙이고 혼자 썼으니까 단독이죠. 가슴 아프다. 혼자 썼으니까 단독.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흔들었던 사건이거든. 네. 그런데 그 언론들 입맛에 안 맞는 내용이 나와버리니까 아무도 안 써버려. 와, 대단해 진짜. 그렇게 외면하기도. 이 자체가 진짜 뉴스거리야. 그러네요. 사실은. 아니 그거는 진짜 언론학자들이 생각이 있다면 이거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석할 필요 왜 있어. 이런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 댓글을 보면 언론과 검찰이 공범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렇진 말이 않아. 좀 와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데 사실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봉지욱 뉴스타파 등과 함께 같이 혼났던 언론사들도 존재하잖아. 네. 근데 특히 경향신문, 제가 경향신문 얘기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랑 수사를 같이 받았고 윤석열 주인검사가 뭐 대장동 브로커 봐주기 의혹을 최초 보도한 게 경향신문이었고 근데 거기 기자들은 나중에 기소가 안 됐어요. 저희 기소되고도 수사를 계속했는데 경향신문은 이제 기소를 안 했는데 기소를 안 하니까 그때 난리를 치더라고. 경향신문이 굉장히 기사를 잘 쓰더라고요. 안 쓰다가 뒤늦게 이렇게 할까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지금 한겨레도 안 쓴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같이 석방이 됐잖아요. 한 2주 전에 유동규, 남욱, 김만배 동시 석방이 됐어요. 근데 유동규의 얘기만 쓰더라고요, 언론이. 유동규의 발언만. 그리고 또 쓰는 건 있어. 공소 취소하지 마라. 네. 진짜 이해하기 어려워. 나 정말 괴로운 사람입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근데 확실히 조선일보가 잘합니다. 프레임을 잡고 가는 게 그래? 공소 취소 특검이라는 워딩 자체를 딱 만들어가지고 특검 자체를 아예 시작부터 무력화하려고 하는 그런 딱 프레임을 잡고 가는 걸 보면 조선일보가 진짜 탁월해요. 우리도 좀 탁월해지자. 네, 그럼요. 예. 마침 체육나무 봉지욱이네. 체육나무 봉지욱. 최강욱까지만 있었으면 딱 좋았는데. 괜찮네 그림이. 최강욱 그 전 의원을 본 적 없어요, 옛날에? 본 적 없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지금 사는 집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가 시행한 같이 살았어. 네. 같은 동네. 네. 이웃 사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웃 사촌. 그때 그 몰랐습니다. 용인의 발트하우스 거기 발트하우스. 그건 아시죠? 그건 알고 네. 있습니다. 조우영이 네. 그때 그 변호사 선임하고 할 때 박영수. 맞아요. 그때 이제 뭐 동네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그 저 박영수 내가 선임하려고 하는데 이건 뭐 도움이 될까요? 맞아요. 막 이러고 물어보고 그랬대요. 처음 듣는 얘기. 네. 몰랐습니다. 재밌죠? 대장동 얘기? 그래서 나무 변호사. 모르시는 얘기들이 그러면 되시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고 너무 궁금한데 우리 일단 첫째 남욱 변호사님이 오늘 출연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한번 나와보고 싶었습니다. 꼭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진실을 알리고 싶다든지 아니면 나의 억울함을 풀고 싶다든지 뭐 어떤 그런 이유는 존재할 수 있잖아요. 억울함을 풀고 싶다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2022년도에 수사를 받고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도 어마어마한 기사가 쏟아졌고 2022년도에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재수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어마어마한 기사가 쏟아졌고 뭐 예를 들면 그분 이재명 거다. 그분 거다. 근데 이제 심지어 재판정에서 그분께 아닌 어떤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뭐 그게 금요일 날 이제 저희들 재판 속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저는 그래도 하다못해 남욱이 거짓말한다.
이런 기사라도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 네네네. 근데 기사가 한 줄도 없는 거예요. 와. 진짜 신기하다. 그렇게 많은 기사를 막 1분, 2분 단위로 기사가 쏟아 나오더니 관심이 없으신 건지 그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연락을 주시더니 한 분의 기자분도 아예 관심이 되게 솔직히 되게 신기합니다. 와. 그러던 차에 뭐 한번 기회가 돼서 질문을 주시면 한번 저도 그런 얘기라도 좀 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아,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미리 제가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게 서로가 원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우리 남욱 변호사님을 언론을 통해서 봉지욱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게 전부거든요. 네. 근데 저는 남욱 변호사님에 대한 저의 개인적 판단은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는 가해자성도 있고 피해자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검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오셨습니다. 아, 그렇죠. 저는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관련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모시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요거는 한번 미리 저도 그 확인받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많은 얘기가 있어서 일단 짧게 정리를 하고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대장동 수사 시작이 됐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 때. 그때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내용이 전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로 이제 바뀌고 나서 수사팀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오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 의견이 아니라 일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김태훈 대전 고검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거야. 내 의견이 아니라. 그거를 다시 한번 영상으로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대장동 일기 수사팀은 나름 열과 성의를 다해서 4, 5개월 만에 그 배임과 관련된 주요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사실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주요한 수사팀을 남기는 게 그동안의 권찰의 관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사가 크게 잘못된 것이 없고 그 수사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면 이 수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방향을 틀 것이 아니라면 저는 수사팀을 그렇게 변경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기 전까지 얼마 전에 있었던 판결문을 읽고 왔습니다. 이기 수사팀에서 중요하게 수사 방향을 틀어서 변경한 부분이 있는데요. 수사 주체를 크게 변경했습니다. 일기 수사팀에서는 거의 증거가 없어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까지 생각했던 성남시장을 공범으로 당당히 집어넣고 배임과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확장했습니다. 특정 정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그 프레임에 맞추어서 이게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있었던 범행이고 그런 내용으로 배임과 관련된 내용을 기존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의 원칙과 판결의 기준을 벗어나서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확장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와 관련한 1심 재판 선고 결과에서는 이기수사팀에서 그런 변경 내용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그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네, 됐지. 깔끔하게 정리됐지. 네. 윤석열 정권의 2기 수사팀은 대장동 업자들을 회유와 압박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연결시키려 했던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의 진술과 증언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검사 정일권이가 남욱에게 뭐 배를 가른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던 거예요. 맞아요. 이제 생각나지. 예. 그거 이제 법정에서 진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다시 한번 좀 보고 가죠. 네. 자, 2022년 9월 당시 정일권 부장검사가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봐라 라고 했다.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압박도 하면서 남욱 변호사도 검사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남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 대장동 사업에 함께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강길 대표라는 분이 대장동 사업을 시작해서 진행하고 계셨는데 초기 사업자. 그때 제가 다른 분의 소개로 현장에 있는 변호사로 참여를 했다가 그게 인연이 돼서 그 이후에 이강길 대표가 사업권을 포기하시고 조호영 대표가 그걸 인수하네 마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지주들이 이제 찾아오셔갖고 네가 한번 맡아서 해보면 어떻겠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뭐 처음엔 뭐 제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한 두세 번 고사를 했는데 그 대장동 추진위원회라고 이제 그 안에 종중분들 주도 민간 개발을 주도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이제 뭐 어떻게 판단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서 같이 한번 일을 해보자
해보자 그렇게 서너 차례 얘기를 하셔서 이제 2011년 7월 달에 뭐 제가 혼자 맡은 건 아니지만 제가 대표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거기 대표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강길 다음 대표예요? 아니요. 근데 그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게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네. 이강길 씨가 하고 나서 조우영 씨가 10년 10월경에 대장동 사업권을 삽니다. 주식 양도 양소 계약서를 써서 사요. 그래서 왜 샀냐면 이강길 씨는 안 팔고 싶죠. 근데 부산저축은행 대출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부산저축은행에서 이강길 너 계속하면 우리 대출금 회수할 거야. 아. 연장 안 해줘. 압박을 해요. 그게 전형적으로 부산저축은행이 그 사업권을 빼는 거. 여기 얘 돈 될 것 같으니까. 그 조우영을 내세워서 부산저축은행 회장에 저희 처남이잖아요. 조우영이 그걸 인수를 했는데 2011년 2월에 저축은행 뱅크런 사태가 터지네.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돼버리니까 너무 사건이 크게 조우영이 터졌구나. 양수양도 계약을 완료를 하질 못해요. 내가 지금 가게 생겼는데. 근데 조우영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김용철이란 분이 있었고 김용철이란 분도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거기에 주인은 땅 주인들이잖아요. 땅 주인들이 김용철 말고 나무기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2011년 7월에 대검 중수 수사 도중에 대표가 된 거예요. 수사 도중에?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뭐 김만배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는 민간 개발을 제가 2011년 7월부터 24년 8월 말 9월까지 민간 개발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유동규 나옵니다, 네, 이제. 유동규하고 친해지면서 금전 거래가 있었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책임을 지겠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입니다. 그렇게 그런 네. 얘기를 드리는 근데 게 유동규한테 준 돈을 이재명 시장이랑 엮어버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그렇게 바뀌어 버린 거죠. 그렇지. 내용이. 2014년 말부터는 이제 제가 뭐 수사받는다는 이제 이유 때문에 제가 사업에서 빠지게 되면서 김만배 회장님이 이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화천대유 이런 네. 걸 만들었고 진행하셨고 저는 이제 그 중에 제 여태까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천화동이 4호라는 받았죠. 개꿀이죠. 아니, 전화도 근데 사오. 남욱 변호사 입장 제가 이제 기록을 다 본 입장에서 보면 김만배 씨는 처음에 법조 기자잖아요. 네. 대장동 그렇고 조우영의 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주는 용역 브로커였어요. 법조 브로커. 그래갖고 조우영한테 그때 박영수 변호사 소개해주고 1,500만 원 받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김만배 씨가 딱 보니까 여기 될 것 같은 거예요. 2012년까지는 이 업자들의 그런 여러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역할을 하다가 네. 한 13년경부터는 그냥 자기가 지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원래는 그 지분 절반이 남욱 변호사 거였어요. 절반이 49%하고 원래는 정재창 뭐 복잡하니까 네. 절반이 남욱 변호사 거였는데 급기야는 김만배가 남욱 거까지 뺐습니다. 본인이 50% 49% 먹어요. 와. 그래갖고 남욱 변호사 24%죠. 25%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어버리고 김만배가 그거를 절반을 독식을 하죠. 독식을 하는데 그 이유는 4년 말부터 수원지검하고 경찰청이 수사를 해요. 그때 조우영 씨도 하고 여기도 남욱 변호사도 수사를 받으니까 야, 넌 빠져. 너 있으면 넌 수사 받으니까 안 돼. 라고 하면서 김만배가 사업장을 접수하는 거죠. 배려하는 척하는 거죠. 완전 영화 같다. 알 수 없지만 그런 내용 그렇게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윤석열의 검찰이 김만배와 남욱을 이간질을 했더라고요. 김만배와 남욱. 이게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김만배는 입을 지금 안 열잖아. 안 열잖아. 김만배는 단 한 번도 검찰이 협조한 적이 네, 없어요? 협조를 안 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김만배와 남욱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제가 2015년 4월 그 5월 달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 변호사법 위반으로 2015년도에 수원지검에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는 김만배 회장님께서 법조 기자하셨고 뭐 변호인도 소개시켜 주시고 그때 만난 사람들이 곽상도. 50억 클럽 네, 나옵니다. 곽상도 변호인이셨고 박영수. 박영수 특검 나옵니다. 제 변호인이셨고 50억 클럽 다 나오네. 예, 뭐 그런 분들 외에도 뭐 여러분을 소개시켜 김홍일. 주셔. 김홍일은 이제 네. 조우영의 아니, 그 변호인. 대검 중수부장 있죠, 김홍일. 네, 김홍일. 2011년에 그 사람이 조우영을 도와줘요. 2015년에. 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요. 봐준 적도 없고. 근데 김홍일 전직 대검 중수부장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조우영을 그 당시 조우영은 변호했습니다. 세종에서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결국은 구속이 됐다가 6개월 만에 무죄로 풀려났는데 네. 재판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어쨌든 김만배 회장님께서 이제 그 당시 많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었고 뭐 저보다 나이도 8살 많으시고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친형처럼 계속 따랐는데 이제 수사를 받고 2기 수사팀에 와서 여러 가지 과정 보면서 어느 검사님이 오시더니 너 그 2015년도에 왜 구속됐는지 알아? 뭐, 왜요? 그랬더니 김만배가 작업한 거야. 아니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김만배가 작업해서 너 구속된 거야. 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되신. 네네. 김만배가 그때 작업해서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너가 사업장을 뺏긴 거야. 너 몰랐지? 우리가 다 확인했어. 그러면서 2015년도에 저를 구속시켰던 검사님
내가 그 형하고 친해. 오. 마치 이제 고까지만 하는 거죠. 마치 다 들었던 것처럼. 아. 근데 또 희한하게 김만배 회장님의 현재 변호인 중에 한 분이 그 당시 수원지검장이셨어요. 저를 구속시킨. 우와.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눈이 확 돌았죠. 돌겠네. 그러고 나서 몇 차례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간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와.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김만배 회장님 욕을 엄청 하고 다 그 김만배 회장님이 한 거다. 막 이런 이제 조사 진행이 됐고 얼마 전에 아까 보여주셨던 이 작년 11월 7일 날 제가 증언을 하고 나서 그 유동규가 녹취록을 저와 관련된 반대되는 녹취록을 막 맞습니다. 풀었다고 하는데 그때가 이제 절정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김만배 회장님 욕을 엄청 하거든요. 아. 예, 그러면서 형 얘기가 맞아. 만배형이 나를 뒤통수, 그때도 또 뒤통수를 치고, 이번에도 또 뒤통수를 쳤네. 미국에서 들어오면 협조만 하면 된다고 검찰이 그랬는데, 들어오자마자 주범이 됐고, 지금 또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시달리게 하는 거 보면, 아, 이거 만배형이 뭔가 또 작업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겼어요, 검사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아, 유동규랑 한번 전화해봐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공범이 재판받고 있는데 부적절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서 전화를 안 했는데 여러 차례 얘기를 하길래 고 이제 2023년 3월, 4월 통화를 했더니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녹음이 돼 있고 되게 신기한 건 제가 지난 법정에서 그 녹음을 틀었거든요. 틀었는데 2번하고 3번이 돼 있어. 그럼 1번은 왜 안 낼까? 이것도 의문이에요. 이게 저만의 의문인데 1번도 있을 텐데 나랑 얘기한 게. 유동규랑 통화한 네. 내용. 그건 또 본인한테 불리하니까 불리한. 안 내는 거 아니까. 그래서 네, 어찌됐든 그런 뭐- 과정을 통해서 김만배와 남욱은 분리시키고 그리고 그 복수심을 활용해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남욱으로부터 듣고 싶어 했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남욱이 유동규에게 돈을 줍니다. 그런데 그 돈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에게 건너갔고 그것이 이재명에게 건너갔다. 요 그림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우린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에게 돈을 준 거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진상, 김용 알아요, 몰라요? 일단 정진상 실장은 제가 법정에서 처음 봤고요. 와, 이름이야 들어봤죠. 뭐 요게 근데 핵심입니다. 저는 법정에서 처음 봤고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24년도 그 시의원 그 당시에 시장 선거 때 길에서 그냥 여러 한 3, 40명 있는 데서 악수 한 번 하게 답니다. 와. 뭐 전화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뭐 통화를 해본 적도 없고. 근데 당연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만약에 이제 2013년도에 제가 유동규 본부장한테 돈을 줄 때 그분들 얘기가 나왔거나 그럼 당연히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 정도로 바보가 아닐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조인이시고 네. 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유동규 그렇지. 본부장께서. 근데 이제 2022년 10월 달 재수사가 이뤄진 이후에 검사님들이 왜 들었다는데 너한테 얘기 다 했다는데 왜 넌 기억을 못하니 그 중요한 거. 아, 유동규가 야,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너는 왜 기억 못하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렇죠. 검사가. 이제 그리고 나서도 잘 답정론에. 모르겠다 그랬더니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딴방에 또 옵니다. 어이. 와서 검사님하고 와서 야 내가 얘기했잖아 너 그때 왜 기억을 못해. 이제 저희가 재판을 일주일에 2번씩 받았는데 그러곤 또 이제 뭐 나중에 재판 가면 또 막 얘기하고 잠깐 야 왜 기억을 못해. 이제 그게 하나는 내가 진짜 기억을 못했나. 또 하나는 이 얘기를 해야 내가 안 죽고 사는 건가. 그럴 수 있겠다. 네. 이제 이렇게 이게 복합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저도 들은 것 같다. 그때 그 얘기를 이렇게 그렇게 된 거죠. 거야. 네. 그래서 김용 부원장인 남욱 죽인답니다. 근데 아, 이거 만들어낸 말입니다, 제가. 왜 이거 만들어낸 말. 뭐 어찌됐건 조작을 뭐 하시네. 법률적인 책임은 변론으로 그건 뭐 제가 져야 되는 이거 부분이 만들어낸 생길 말입니다. 테니 지겠지만 개인적으로 혹시 뭐 마주치기라도 하면 네. 꼭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대장동원 최초의 정영학 녹취록 그렇죠. 그게 아주 이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온 있지도 않은 그분 때문에 결국 대선판이 뒤집혔고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많은 녹취록 중에 저희 이제 유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뇌물이나 이런 걸로 김용, 정진상, 뭐 이재명 대통령 이런 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많은 녹취록 중에 지금 추가로 이기 수사팀에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유죄를 받은 배임의 유죄의 증거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그 얘기는 부분은 다 유동규의 진술밖에 없어요. 와, 이거 그 정말 무서운 많은 얘기야. 녹취록 녹취 중에 이재명이 없고 김용 없고 정진상 없다는 없어요. 얘기야. 네.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야. 그러면 녹취록이 한두 개가 아니라 와. 몇십 시간입니다. 뭐 네. 37시간인가 그렇더라고요. 와. 그 많은 대화를, 그러니까 저희가 정영학 회계사님 외에는 저희가 녹음을 하는지 몰랐는데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진상 김용 씨가 관련이 돼 있고 저희가 진짜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배임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당연히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녹취록이 있어야 하나라도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 부분은 다 유동규의 진술밖에. 그 관련된 거는 그러면은 그 418억이라는 그 액수 있죠. 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건 결국은 이재명 정치 자금으로 활용한다. 이거 네. 검찰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48억은 유동규가 받기로 한 액수가 맞습니까? 그것도 판결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네. 김만배는 이게 빈말일 수도 있고 진짜 안 주려고 했을 수도 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달래기 위하거나 또는 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얘기 했을 수 있는데 네. 정말로 안 줄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다. 다만 유동규가 그 얘기를 듣고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약속에 해당하기는 해 보인다. 판결문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428억의 약정도 자체가 확정됐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유죄가 난 1심 판결에서조차도. 네네. 근데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이재명 대통령의 저수지, 선거 자금, 네. 나중에 노후 자금까지 갔어요. 예, 맞아요. 예, 팩트는 네. 실제 있었던 일은 2021년도 초에 유동규 본부장께서 김만배 회장님한테 돈을 받고 싶다. 이건 팩트예요. 받고 싶어 했어, 실제. 뭐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돈을 받아서 본인 개인이 미국에 있는 누나하고 큰 딸을 위해서 미국의 부동산을 사서 그 부동산의 임대료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 딸을 케어하고 싶어 해서 그걸 알아봤어. 근데 이게 갑자기 2022년도에 이재명 대통령의 저수지, 선거자금, 노후자금으로 변한 거죠. 아니 근데 변호사님, 네.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유동규는 428억을 받고 싶어 했고 이걸 받아서 미국에서 요렇게 활용하려고 했다라는 거 일정 있잖아요. 부분, 예,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자료가 있죠. 자료가 있어요. 뭐예요? 이거를 알아본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돈을 송금하거나 건물을 사거나 이런 거 저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수출업을 하고 있는 제 후배한테 미국에 돈을 뭐 한 1,000만 불 정도, 그 당시 돈으로 100억인데 네. 이 정도를 보내서 건물을 사고 이러려면 어떤 방법이 있니? 그래서 네. 이 친구가 알아본 적이 있어요. 뭐 거기 어. 로펌도 알아보고.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어려웠고 김만배 회장님이 실제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흐지부지 됐죠. 하지만 알아본 근거가 있어요. 알아본 근거가 그게 그렇죠. 객관적 근거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뭐 이메일도 있고 이메일 있어요? 그걸 확인은 못했지만 그 친구의 얘기에 의하면 형 내가 알아본 거 다 있어. 이 정도 워딩을 하더라고요. 아 그게 그러면은 수사 과정에서 나오거나 재판 과정에서 나온 적은 없어요 아직은. 이제 특검에서 야 이거 대박 사건이네 이거. 특검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아, 이재명의 이거 처음에 큰일 검찰이 나는데?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의 선거자금이라고 했는데 428억인데 돈이 하나도 간 게 없는 거예요. 네, 그건 맞죠. 선거자금에 간 게 없어.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검찰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언론에 흘려요. 그러니까 언론에 뭐라고 나오냐면 노후자금이라고. 여기를 저수지에 돈을 박았다. 이거는 이재명의 노후자금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유동규가 본인의 노후자금으로 지금 네네.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수사 과정에서도 당연히 이런 말을 할 분위기입니까 이게 윤석열 그렇죠. 검찰에서? 네. 근데 이게 지금 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되는데 그 특검을 못하게 하려고 난린 거죠 지금. 아 지금 형만 만약에 그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예를 들어 메일이란 등 이거는 뭐 끝나네. 아니 이미 이 사건 다 끝난 거고 끝났지만. 저는 이 사건 전체 기록을 봤을 때 김만배 유동규한테 돈을 줄 생각이 없었어요. 애초부터 유동규를 약간 바보 취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김만배. 예, 왜냐하면 유동규한테 돈을 주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 400매당, 뭐 500매당 국민들이 이제 그 액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탄을 하시는데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 줘요, 공무원을? 어떻게 주실 거예요? 그 돈이 현금을 만들어요? 저희가 무슨 뭐 현금을 막 쌓아놓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 사업하고 법인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짤 하나까지 다 신고하고 이러는데 네. 그 많은 현금을 어떻게 만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을 서로 토로하는 게 녹취에 들어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예. 있죠. 맞아. 결국은 방법이 없다로 끝난. 김만배가 네. 그거 엄청 고민 많이 해. 네. 예. 방법이 없다로 끝난 거고 유동규는
받고 싶어 한 건 사실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돈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느냐 개인의 일탈이냐 저는 개인의 일탈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유동규의 일탈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검찰은 어쨌든 목표가 이재명 대통령이요. 그렇죠. 그걸 잡으려니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 수사를 하다 보니 그런 진술을 안 받는 거죠. 그 2021년에 한국 들어오셨을 때 그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야지.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일을 막았을 거 아님?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농담이 아니고 제가 대장동에서 주민들하고 사업을 하면서 3, 4년간 주민들이 시장실을 엄청 갔어요. 인허가 시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셔도 안 되는 거야. 안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셔서 못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 유동규 본부장이 와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설득을 해볼게. 그러면서 이제 돈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했는데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랑 친해지게 된 거지.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에도 한결같은 얘기만 하셨지. 저희들에게나 주민들에게나 다른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었으니까 또 나무기가 발언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한국에 2021년 10월 18일에 들어옵니다. 검찰 수사 협조하기 위해서. 그때 공항에서 한 말이 있어. 그거는 그때는 뭐 이재명 정부도 아니고 그때 한 발언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씨알도 안 그러니까 씨알도 안 2021년 10월 18일 이거 아마 검찰이 봤으면 짜증이 많이 났죠.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저렇게 씨알도 안 먹혀 얘기하잖아요. 네. 저거를 검찰이 저희 언론인들을 수사할 때 저거를 어떻게 만드냐면 김만배가 남욱에게 지시해서 허위 인터뷰를 해라. 씨알도 안 먹혀. 진짜 야, 그거 이거 되게 윤석열로 고생했습니다. 저 진술을 바꾸라는 거야. 검찰에서 이걸 문제 삼았어요. 이걸 진술 바꾸라고. 네. 기자님 제가 그 이분 때문에 수사받은 거 사건에서 아닙니까?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야 이거 대박이네. 저 얘기를 왜 했는지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얘기 사실이 아니죠. 아니 왜 저 얘기를 했는지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취지. 그러니까 워딩이 수습인지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네네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진술이 됐냐면 김만배가 저렇게 지시했다고 결론이 났는데 수사가 끝났고 기소가 돼 계신데 처음에 한 얘기랑 결이 다르잖아. 지금 얘기랑 우리 수사랑. 그러니까 저 워딩을 바꿔. 뭐 어떻게 바꾸냐 한 얘기를 그러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김만배가 했다고요. 시킨 거로 예, 해. 예. 그래서 그러면 김만배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됐어요? 이 건과 관련해 갖고? 공범으로 기소돼 있습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의 공범. 그 봉지욱 기자 그 그러니까, 건과 관련해서 와. 검찰이 제가 볼 때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대박이네. 진짜 강백신이나 등등해서 머리가 좋긴 좋아. 좋긴 제가 좋아요. 볼 때는 이분들이 진짜 이 조작이가 아니라 창작이에요. 창작의 능력이 대박. 신춘문예 같은 거에도 이분들 등단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엎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김만배가 시키고 그림을 다 짜고 민주당과 짜가지고 언론 일부 기자들 전화 뭐 뉴스타파랑 짜고 쳐가지고 윤석열을 떨어뜨리려고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했다 이건데 이거를 만들어내더라니까. 얼마나 황당하냐면 제가 이번에 나욱 변호사한테 들어보니까 김만배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만나잖아요. 만나서 90분간 대화를 하잖아요. 네, 72분간. 2년 대선 전에. 2021년 4일이에요, 그게. 요게 김만배가 허위 인터뷰를 하려고 사전에 기획을 다 했어. 신학림을 배우로 써가지고 다 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남욱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몰랐어. 근데 나중에 저희 수사 기록을 보니까 남욱에게 사전에 다 얘기했고, 야, 형이 김만배 만나고 언론 작업한다. 아, 형이 하니까 너 기다려봐 하고 신학림을 만나고 나서도 남욱에게 통화해서 야, 형이 오늘 언론 작업 이렇게 했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그 신학림 씨하고 김만배 회장님 통화 녹취가 공개가 돼서 시끄러웠는데 그렇습니다. 그 대화 과정에서 저랑 통화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3년도에 수사 때 그걸 처음 알았어요. 이게 너다 이거야 검찰이. 이게 너랑 통화한 거야 이러더라고. 뭘 왜 놀래? 니 다 들었을 텐데. 저 처음 듣는 얘긴데요. 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한 6개월 이렇게 수사를 하니까 마지막에는 제가 다 들었고요. 만병이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가 2달 대선 직전에 이걸 터뜨려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기소가 돼 계세요. 거기에서 그런 일을 하는 핵심 인물이 우리가 아는 강백신 이런 애들이에요? 강백신 팀장께서 팀장으로 진행. 강백신이야? 네, 진행을 하시죠. 근데 뭐 저희 언론인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베가른다의 정일관이 정일권이. 부부장. 역할을 했다고 들었는데 정말 제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한 게
김만배와 남욱 변호사의 통화 내역을 딱 뽑아요. 뽑은 다음에 무슨 통화를 했는지 통화 녹음 파일이 없잖아요. 네. 내용 신앙님 만나서 한 얘기 너한테 해준 거잖아. 와. 그날 통화를 했더라고. 2021년 9월 15일에 통화를 여러 번 했어요. 한 6번인가 했는데 야 만나기 전에도 했고 만나는 순간에도 했고 만나고 신앙님과 김만배가 헤어지고 나서도 너랑 통화했네. 야 요 얘기 한 거잖아. 언론 작업. 아니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사람이 모르잖아요. 본인들이 압수수색을 해서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통신조회랑 그렇죠, 했으니까 그렇죠. 네. 저야 모르잖아요. 통화 한 줄도 모르죠. 그거를 화이트보드에 쫙 써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볼 수 있게끔. 예, 화이트보드에 시간 순으로 몇 시에 몇 분 통화했고 막 이걸 막 써요. 와.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신앙님 씨하고 김만배 회장님하고 대화한 그 시간을 딱 쓰고 이때 그러고 나서 너랑 통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 답을 알려줬는데. 예, 예, 답을 이 빈칸을 알려준다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재판 가서 이 쟤들 어떡하려고. 어떡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나.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저도 기억에 아예 없는 얘기를 한 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제 재판이 시작되고 제가 증인으로 1번 증인으로 나갔는데 전화가 오신 거예요. 검사님이 전화가 와서 증인 몇 월 며칠 날 재판 나가시죠? 그래서 네, 재판 나갑니다. 잠깐 오세요. 왜요? 관련돼서 진술한 조서 저희가 그만 따로 복사해 갖고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고 나가세요.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법정에 가 얘기할까 봐. 그거를 집에서 찾았어 또 내가 맞아. 찾아가 근데 봤더니 이게 되게 친절하게 검은 깜장 줄로 이렇게 하고 네, 그것만 이렇게 해놓고 아니 그러면 그때 우리 남욱 변호사님은 그때 그런 의도를 바보가 아닌 이상 얘네가 또 내가 또 다른 말 할까봐 미리 그렇죠. 답을 알려주는 거라는 걸 다 눈치챘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알죠. 근데 그건 너무 이제 당연하지만 알죠. 근데 이제 자꾸 저 살아야 되니까. 뭐 다 추가로 뭐 수사한다고 막 뭐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뭐 예. 비겁한 건데 저의 눈치가 있으니까 그거를 미리 알려줬구나. 이게 되게 황당한 게 제가 왜 눈치를 깠냐면 뉴스타파 그래. 한상진 김영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와 진짜 자세하게 진술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판사는 믿을 수밖에 없어.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니까. 통화 내용을 조사받은 예를 내용처럼. 들면 김만배 신앙님 이 앞뒤 상황 이 모든 거 자기가 이제 화이트보드에 교육받았잖아요. 네네. 진술 교육. 네. 암기력이 엄청 뛰어나신 것 같아. 그렇게 자세히 진술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옛날 일이죠. 근데 그거를 마치 한 지난주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묘사를 하니까 와. 야 대단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그때가 윤석열 아직 후보로 확정됐을 때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 그건 거는 쉽지 않아. 예. 그 시기를 아는 예. 거를. 왜냐면 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제 막 검사님이 막 얘기를 하면서 이랬을 거다 저랬을 거다 해서 그런 거 같다 그런 거 같다 이제 그렇게 줄줄 끌려가거든요. 되게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후보로 아직 결정이 되기 전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말 잘못하면 탄핵당 이제 법정에서 남욱이가 거짓말이겠네 판사가 그렇게 생각할까봐 네.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계속 찝어주는 거죠. 잊어먹지 말라.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진짜 대단들 해요. 다 좋은 학교 나오시고. 그러니까 그런 지금 분들이니까. 남욱에게 화이트보드로 진술 강의했던 그 검사 미국 연수가 있습니다. 자, 네, 지금은 이제 한 많은 명씩 또 가야 됩니다. 네. 한 번에 너무 많이 쏟아내면 기억하기도 어렵고 맞아요. 오히려 손해니까 네. 요 정도 선에서 오늘은 좀 마무리를 그리고 하고. 요 얘기는 제가 되게 흥미롭게 이제 전 남욱 변호사는 나와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검사들도 대장동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다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검사 제가 요 얘기만 좀 네. 드리면 안 될까요?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제가 나와서 뭐 나오자마자 갑자기 어떤 언론에서 제가 무슨 가지고 있는 땅을 팔려고 한다 이런 언론 기사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네. 사실 허위 기사거든요. 그렇군요. 허위 기사 나 봤는데 그 기사. 제정신이 아니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정신 아니구나 했어요, 나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면 기억나서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또 희한하게 그 기사가 대장동 그분을 쓰신 그 같은 계열사에서 나온 기사예요. 네네. 유일하게 그것만 나왔는데 되게 신기하다. 그런데 어제 어떤 국회의원분들이 막 그 공소 취소 얘기를 하시면서 또 그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네. 이게 희한하다. 뭔가 좀 국민의힘에서. 약간 뭔가 있어서 이게 뭔가 빌드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속 그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희 수사의 당시 지휘 라인이나 보고 라인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 당시에 지휘 라인이나 보고 라인 그 윗선. 근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유튜브 보니까 박상용 검사도 내가 뭐 평검사가 내가 혼자 이걸 알아서 했겠니 이런 얘기 다 했다. 위에 보고했다고 했어요. 저 정확하게
최소한 2명 이상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대장동 사업 잘 된 거 성공한 사업인 거 안다. 진짜. 근데 위에서 시키니까 하지. 와. 저 진짜 이 워딩을 최소한 2분 이상의 검사한테 들었어요. 와, 이거 그러면- 대박이다. 그러면 그 시킨 분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뭐 얘기하셨을 그렇겠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특검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막 하시는 분들이 되게 시끄럽게 하시는 분들이 요새 있더라고요. 뭐 이런 허위 기사를 약간 근거로 해서 어어. 와, 이 범죄자들 돌아다니면서 이게 뭐 돈도 숨기려고 하고 하는데 말이 되냐. 지금은 의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이죠. 어제 뭐 하시더라고요. 막 그랬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정말 이재명 대통령 뭐 그분들이 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떳떳하면 재판 받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세요. 아, 네. 그렇게 떳떳하면 재판 받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니 그렇게 떳떳하시면 특검 가서 밝히시면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공소를 취소할 것이기 때문에 특검을 하면 안 된다. 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와. 무서운 게 있구나. 이분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캥기는 게 있지 않나. 그 기사 잠깐 여기에 그 띄워줘 보세요. 근데 여기. 진짜 그 논리는 아니, 잠깐만. 예. 여기 이 정확하게 단독을, 이거 좀 크게 띄워주시라니까. 모니터에. 남욱 석방 일주일 만에 500억 강남 땅 매물로. 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 기사가 이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저한테 최소한 연락은 해봤어. 물어는 봐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 밑에 연락을 취했는데 뭐 답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또 써 있어요. 예. 어느 누구도 연락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채널A, 자, 채널A는 남욱 변호사 측의 해당 토지 매매 관련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물어본 적이 없다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확인해봤어요. 저희 직원들한테 야 이런 전화 받은 적 있냐? 대표님 저희가 그거를 지금 어떻게 내놓습니까?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근데 이제 저기가 다 압류돼 있잖아요. 세금이 연체돼가지고 뭐, 이거를 그러고 지금 있는 주인이 저희 권리 행사를 못해요. 그 경매를 넘긴 거는 국세청이 했겠죠. 아니 이건 네. 완벽한 네. 가짜 뉴스라는 가짜 거예요? 뉴스죠. 근데 계속 그 며칠 있다 어제 이걸 뭐 정확하게 인용하신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이게 와. 뭔가 빌드업을 하고 있다. 남욱의 지금 얘기가 다 거짓말이고 거짓말. 남욱은 저렇게 파렴치한 사람이다. 그렇지. 이렇게 몰고 이게 만약에 가려고 거짓말이라면 예. 뭐 그런 빌드업의 일환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지금 부동산 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와 있다라고는 보도에 돼 있는데 올리신 적은 아니 없다. 그것도 다 걷어들여서 지금 팔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기사 내용에 보면 남욱 변호사가 구치소에서 누군가를 면회하면서 한 얘기가 워딩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보세요. 면회하면서 한 얘기를 기자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검찰에서 이 접견 녹음 파일을 풀어가지고 줬다고 볼 수밖에 이 없죠. 당사자밖에 모르는 이번에. 근데 저걸 싫었길래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검사님들은 저런 일을 하시는구나. 시간 어마어마해요. 그 심각해요. 대목이 있습니다. 네.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구치소 지인 접견에서도 이 땅 주차장을 언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파악됐습니다. 예. 전해졌다, 파악됐다. 거기에 보면 이게 다 그런 식. 바뀌었나요? 처음에 아. 말풍선으로 워딩이 있었는데. 그래요? 아, 수정했구나. 야, 처음에 말풍선으로 워딩이 너무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해놓으니까. 했던 얘기, 아. 제가 지인한테. 너무 정확하니까. 네. 말풍선도 있습니다. 네, 영상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네. 야, 근데 저는 끝으로 이 말씀 한번 드리고 무섭다, 싶은데 근데. 예, 무서워. 어쨌든 지금 남욱 변호사가 입장을 바꾼 게 아니고 원점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원점으로. 번복했으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2021년 10월 네. 18일로 돌아온 거죠. 윤석열 검찰 상황에서 나와 가족, 지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압박을 받으면 쉽지 않죠. 예, 그렇게 협조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에 와서 폭로하는 것도 김만배 기자가 합니까 지금? 안 하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어도. 네. 남욱 변호사가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격려의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왜 또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 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번에 특검을 검찰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조작 수사하고 불법 수사한 검사 감옥 보내는 게 검찰개혁의 마지막 그림이에요. 공소청을 만드는 게 검찰개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조작을 한 해도 번도 처벌을 안 받은 적이 해봤잖아, 없기 때문에 처벌을. 이번에 특검이 정말 마지막 기회인데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특검의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해야 돼. 남욱 변호사를 공격하고 막 저런 허위 기사로 해가지고 저 새끼 돈 또 숨겼네 이런 식으로 비방하고 나서면 네.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뭐 공격까지 막지 마시고. 그러니까 비판할 수는 있으나 비난할 필요는 없다라는 네. 겁니다. 우리 변호사님. 네. 답 안 하셔도 괜찮은데 뭐 제가 너무 오래돼갖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욱 변호사님 배당금이 1,000억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지금 정확하게 460 비용으로 썼고 10억은 세금을 냈고 추가로 120억도
비용으로 사용해서 그래도 많이 벌긴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뭐 일부 투자가 이루어져서 건물들 이런 거를 이제 사업을 하려고 사는데 이제 다 묶여 있고. 아, 돈 회수를 한 거군요. 네. 오, 야. 그래서 지금은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는 건물만. 아, 있습니다. 건물은 있고.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요. 예. 지금 그 건물을 어떻게 좀 아니, 그게 몰수해야 아니라- 되는 거 아니에요? 출연료 줘야 돼요. 아, 진짜 출연료는 드리죠. 진짜 돈이 없더라고. 출연료는 드리죠. 제가 모셨는데 네. 어떻게 출연료를 안 드려. 네. 아니 뭐 돈 많다고 안. 아이, 그런 건 없어. 아, 비난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정도로 막 파렴치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그걸 몰래 팔아갖고 도망가고 그런 근데 세상은 아니죠. 제가 좀 이해가 안 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그 검찰청 지하에 갇혔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는데 진술용 체포영장인데 진술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바로 체포영장을 통해서 풀어줘야 되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법조인인데 그걸 모르셨어. 경험이 없어서 몰랐는데 제가 배를 가른다고 하고 그 다음날 사실은 내가 협조를 할 테니까 근데 그랬더니 뭐라고 검사님이 얘기하셨냐면 아니 지금 그냥 진술 거부를 해라 다음에 와라 그럼 나 보내줘라 이거 도저히 못 자겠다 네네.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요. 아, 그거를 요청을 하셨는데 안 안 된다고 된다 그래서 그 또 이틀을 간 겁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네. 아니, 법조인인데 보니까 그건 불법이더라고. 이번에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 변호사님 네네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구치소에 있다가 체포영장이 발부가 구치감으로 검찰 구치감으로 끌려갔는데 이게 합법이야라고 딱 워딩을 안 하셨지만 여기 계셔야 돼요. 저희 영장 받았잖아요. 이렇게 워딩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을 받아서 여기 있어야 된다니까 합법인 줄 알아요. 봐봐. 검사는 법조인한테도 또 법을 속여. 근데 일반인이 타겟대 봐라. 이거 어떡하냐. 아니, 근데 깜짝 그 말하죠. 국정조사 때 나와서 모든 검사님들이 총장님부터 해서 다 합법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은 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짜 너무 네. 무섭다 정말.